쭉 눌렀는데 그게 진짜 폭포처럼 퍼져가지고 냄새가 엄청 난다 했잖아요. 아이들마다 항문낭이 깊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피부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둘 다 상관없이 저의 포인트는 뭐다? 백두산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수의사입니다. 항문낭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항문낭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차민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차민 포인트요? 네. 엉덩이가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의 향을 저장하는 주머니라고 생각돼요. 항문낭이 하는 역할은 응아를 누를 때 같이 힘을 주면서 이제 항문낭에 있는 항문 주스죠. 그런 물들이 나와서 변에 묻히면서 내 똥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주스요? 우리가 마시는 주스를 얘기하시는 거면 뭐죠? 강아지들이 밖에서 산책 가다가 처음 보면 서로 얼굴을 보진 않고요. 엉덩이를 또로로로 계속 서로를 맞고 돌거든요. 이 친구는 무슨 냄새 나지? 이 친구는 누구지? 이런 것들을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문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항문을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항문낭의 냄새를 맡는 건가요? 그쵸. 고유의 냄새가 이제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맡아보는데 이 친구가 이 냄새 나는데 저 친구가 저 냄새 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고약한 냄새가 나긴 해요. 네. 직접 많이 맡아보셨다고요? 보호자분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항문낭 좀 짜주세요. 항문을 좀 짜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손끝에 묻어있으면 한 2, 3일 가는 것 같아요. 으아. 계속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생 미용이라고 하면서 항문낭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막 짜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은 한 10살 이런 친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항문낭을 짠 적이 없는 친구예요. 보호자한테 제가 그러면 이제 요 발털도 밀어드리고 항문낭도 짜드리겠습니다. 항문낭이 뭐예요? 이러면서 저기도 보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렇게 쭉 눌렀는데 그게 진짜 폭포처럼 퍼져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냄새가 엄청 난다 했잖아요. 옷에 딱 묻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냄새 나요. 아이고. 어떤 친구는 짤 때 그게 또 너무 액상이라서 막 뿜어나가거든요. 저희가 특히 진돗개라든지 좀 큰 친구들 있죠. 1m, 2m 더 멀리뛰기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온 친구들 많습니다. 항문낭 안에는 항문 샘들이 있어요. 샘. 글란드라고 표현하는데 주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항문낭이라고 하는 건 주머니니까 그 안에 그 주스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응아를 쌀 때 아니면 산책을 할 때 아니면 정말 매력적인 강아지가 나타났을 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뿜뿜뿜 하는 거죠. 액체적인 특성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노란색, 갈색, 좀 특이한 경우에는 좀 녹색까지 있을 수 있고요. 주스라고 하니까 물처럼 된 약간의 액체인데 사실 잘 배출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림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정말 배출되지 않고 항문낭이 구멍이 막혔을 때는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무리를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던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집안에 생활하게 되면서 다른 강아지를 만날 기회가 없다든지 그러면 사실 자기 항문낭을 짜진 않죠. 스스로가 그런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짜주는 게 되는데 산책을 잘 나간다든지 야외에서 응아를 잘 누는 친구라고 하면 굳이 안 짜줘도 되는데 산책을 잘 안 한다든지 집 안에서만 보통 생활하는 친구라고 하면 저희가 예방적으로라도 짜주시는 게 맞죠. 일반 보호자들이 짜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항상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지. 다른 유튜브에 엄청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따라 하시는데 많이 실패하시거든요. 정확히 항문낭 위치를 알 수 없는 거 1번. 두 번째는 그 항문낭 위치를 찾더라도 짜는 방법을 잘못해서 그게 꼬집는다든지 그럼 아이가 되게 싫어하거나 아파하니까 되게 많이 실패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자주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항문이 있으면 4시, 8시 방향에 2개가 있고요. 거기를 보고 꼬집는다 하면 항문낭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아이들마다 항문낭이 깊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피부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둘 다 상관없이 저의 포인트는
뭐다? 꼬리를 바짝 세우면 됩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게 되면 항문낭이 자동적으로 앞쪽으로 많이 밀려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항문낭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포즈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나요? 제가 얘를 뭐 이렇게 뭐 앞발을 걸어야 되는지.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들이 엄청 물려간다든지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목을 팔꿈치 끼는 거죠. 아, 요렇게? 네. 그렇게 레슬링 하듯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짜는 거죠. 그렇게. 항상 꼬리를 바싹 세워서 항문낭을 명확하게 만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꼬집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보호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꼬집는 거거든요. 대충 어디 있겠거니와 해서 이제 꼬집어 버리면 일단 아이도 아프고 항문낭 짜는 것도 실패하고 그거를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계속 스트레스예요. 서로 스트레스죠. 네, 악순환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한번 가시는 병원 가서 한번 직접 배워보셔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항문낭도 제거가 가능합니까? 일단 항문낭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뗄 수는 있죠. 항문낭 문제라고 하는 건 항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피부 안에 숨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알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응아를 놓을 때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똥꼬 스키 항문을 바닥에 끌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항문을 또 계속 핥는다든지 그러면 왜 그러지? 라고 하면 보통 항문낭이 염증이 생겼을 수가 있고요. 초기 단계라면 가벼운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정도 먹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뻥 터졌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약 먹으면 사실 그때뿐이 재발 자주 해요. 그래서 항문낭을 이제 떼어내는데 항문낭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항문낭을 떼는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문낭을 떼려다가 괄약근을 잘못 건들게 되면 평생 실변을 할 수 있어요. 변을 이제 흘릴 수 있어요. 득보다 실이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제거는 해야 되죠. 근데 문제를 안 만들면 되죠.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기적으로 잘 짜주면 문제가 보통 안 생기죠. 우리 아이 매력 포인트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차밍 포인트. 네. 항문낭에 질환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뭐 평생 괜찮은 건가요? 뭐 후유증 같은 건 없나요? 항문낭을 정확하게 뗐다라고 하면 괄약근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금 변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그 변을 좀 묽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딱딱한 변이 나오지 않게 좀 괄약근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만 좀 고생하시면. 네. 항문낭 같은 경우에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없으면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네. 반려견과의 동거 개 같이 산다!